국민의힘이 어제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을 상대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혔고 민주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내년 총선에서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 전까지 출근 시간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는 파업이 끝나면서 이후 퇴근길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 수십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몇 달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세입자에게 업계 역서를 쓰고 매매가 고가에 이뤄진 것처럼 꾸미려고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 대피를 위해 매일 4시간 동안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 적어도 사흘 이상 교전 중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1도, 대관령과 경기도 파주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주말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폭거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의사 일정의 변경을 요구해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박주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방송 3법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4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언론의 공정성 그리고 자유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공포 과정을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노조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 3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대 악법을 강행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야권 편향의 방송을 만들기 위해 야당이 의석수의 힘으로 오만과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제주기기법과 방송 민주당 연구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이들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의 단독 처리에 여당이 다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국내와 해외 기업들 투자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상해와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업이 노조 불법 집회에 방어할 수단이 사라졌고 원청기업과 거래가 끊긴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법 제2조와 3조 개정안 통과로 불필요한 쟁의 행위와 노사 갈등이 줄어들고 억울하게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 끝에 노조법이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다며 즉각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를 폄훼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처리와 함께 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민주당의 주도로 보고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이르면 오늘 통과가 예상됐는데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라는 여당의 역공에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며 방송사에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진을 자의적으로 추가해임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던 터라 계속되는 본회의 도중 탄핵안 처리가 가능할 거란 게 민주당의 전망이었습니다. 관련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본회의는 불과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탄핵안 표결도 덩달아 일시중지 상태에 머물게 됐습니다. 본회의가 지속되지 않으면 표결 처리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또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 점을 노린 국민의힘이 반전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각종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설 수 있지만 탄핵안은 한 번 처리되면 장기간 업무가 정지되는 걸 고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추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협의에 방점을 찍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6시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일단 탄핵안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재추진 의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제출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민생을 인질로 삼는 민주당은 상식을 포기한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마저 묻지마 탄핵으로 부정하겠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속셈은 대선 불복일 것이라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도 표결 시점을 가늠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한 만큼 앞으로 탄핵안 철회와 재추진 등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 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숫자를 앞세운 행위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공식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임명장을 받은 지 76일 만에 탄핵소추 당사자로 떠오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적 없다. 민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가짜뉴스 심의를 포함했다면서 이는 진보나 보수, 여야 문제가 아닌데 부당하고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이동관 위원장은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의 제의 요구, 즉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애써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임명장 잉크도 안 마른 사람이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믿고 자제할 줄 모른다고 꼬집으면서도 공식 반응은 내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사태를 정쟁화시키기보다는 거대 야당의 독주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뜸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용산의 설명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오늘부로 종료되면서 후임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수장 공백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유 소장은 오늘 오전 퇴임식에서 지난 5년 동안 헌법재판소를 이끈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 13일 국회에서 열리는데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헌재소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만 참여했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불참했습니다. 파업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운행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전 9시 전까지 출근 시간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행합니다. 9호선 일부 구간과 운영회사가 다른 경의중앙선이나 신분당선 등도 차질 없이 운행합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는 파업이 끝나면서 이후 퇴근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 수십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몇 달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세입자들에게는 업계약서를 쓰고 전세 가격의 물건을 팔아 매매가 고가에 이루어진 것처럼 꾸미려 한 정황도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A씨의 전세 계약 기간은 지난 4월 만료됐습니다. 육아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이사를 준비했지만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9개월째 돌려받지 못하면서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지금 집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저희만 먼저 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도 없으셨고 옆 건물 전세 세입자도 몇 달째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면 이제 금방 이제 될 거다라고 해서 그 말만 저거 어쩔 수 없이 믿고서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라 마음 좀 불안해서. 건물 한개동에 거주하는 집만 20여 세대. 이들이 묶인 전세 보증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다세대 주택 2개 동을 소유한 임대인은 홍모 씨.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친오빠가 맡고 있습니다.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세입자들에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매 들어가면 당연히 집값 떨어질 거고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못 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파산을 해야지. 저희가 뭐 없는 돈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심지어 친오빠 홍 씨가 운영하는 분양 사무소에서 세입자들에게 업계약으로 집을 사라고 권유한 정황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세가의 물건을 넘기되 계약서상으로 매매가를 수천만 원 더 비싸게 쓰자고 한 겁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익을 한번 입금해주고 되돌려주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안전하다고도 설명합니다. 돈이 안 왔다 버리면 이거 나중에 탈세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연결되시면은 뭐 차익을 주라는 거네요. 예, 4천만 원이고요. 4천만 원이시면 4천만 원을 줬다가 제가 다시 돌려드리는데
집이 비싸게 거래된 것처럼 꾸며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을 시세보다 높이려는 수법으로 풀이됩니다. 홍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업계약이 실제 이뤄진 건 없다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피해자들은 홍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추워진 날씨에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시설물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자욱한 주택가에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반지하에 살던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낮 경남 양산시 어곡동 자원순환시설에서 난 불이 9시간이 지난 뒤인 밤 10시 50분쯤에야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선 매트 생산 공장에 불이 나 건물 외벽과 지붕 일부가 탔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작업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세아베스틸 공장에선 크레인에 타고 있던 50대 노동자 2명이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명은 얼굴 등을 크게 다쳤고 다른 한 명도 흉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철거 중이던 집진시설이 노동자가 타고 있던 크레인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 3월에도 노동자 2명이 숨지는 등 작업 중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친모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4일 20대 A씨가 1살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이는 숨졌고 아이의 얼굴과 몸에서 심한 멍자국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7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칭얼거리며 시끄럽게 울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종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아침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전 씨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26억 원 규모의 각종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전 씨의 스토킹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에 대해 어제 먼저 송치했습니다. 가자시티 중심부에서 지상작전을 강화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민간 시설을 방패로 쓰고 있다며 여론전의 공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설치된 무기고 영상과 학교 건물에서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되는 항공 영상 등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재구성한 가자시티 중심부 모습입니다. 병원 옆에 사원에 땅굴 출입구가 있고 군사기지는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학교 건물을 실제 군사 용도로 쓰고 있었다며 작전 중 촬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예 학교 건물에서 대전차 미사일이 발사되는 걸 포착한 항공 촬영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가자 북부 셰이크 라드완 지역에선 학교 옆 주거용 건물에서 폭탄과 무인 공격기 등을 만든 장비들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연일 민간 시설에 가까운 하마스 시설을 공개하는 것은 다분히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작전 중 생기는 민간인 피해의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기 위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개전 후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이나 박격포 공격이 9,500회 있었는데 이 가운데 12%가 발사에 실패해 가자지구 안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이언돔과 패트리어트, 데이빗 슬링 등 대공방어 시스템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배치했고 처음으로 모든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4시간 교전 중단에 들어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적어도 사흘 이상 교전 중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리노이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위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최소 사흘 이상 교전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식 휴전 가능성은 없다고 거듭 확인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일시적 교전 중단을 받아들이기까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인질 2명을 조건부로 석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의 군사조직 알쿠드스 여단 대변인은 이스라엘 여성과 남자아이 등 2명을 풀어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다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실행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 군사협력 등 안보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들을 모색했다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마주 앉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양측은 먼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불법 자금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Minister Pak and I spoke about further actions that our countries can take with partners to intensify pressure on Moscow not to transfer military technology to the DPRK. 블링컨 장관은 북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중국 측과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다며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And we do look to China to use that influence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pulling North Korea back from th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behavior. 그러한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한미가 같이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양측은 한미일 3국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3국 외교장관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다시 모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박진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인도적 목적의 교전 중단과 민간인 보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국 시리즈 1, 2차전에서 LG와 KT가 1승씩을 가져가면서 오늘 열리는 3차전 승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3차전 승리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할 확률이 절대적인 만큼 두 팀은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3차전 관전 포인트를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발만 놓고 보면 LG의 유독 강한 벤자민의 무게가 실립니다. 벤자민은 올 시즌 LG전 5차례 선발 등판에 4승 무패, 평균 자책점 0.84를 기록했습니다. 32와 3분의 1이닝 동안 실점은 단 3점. 김현수와 오지환, 박혜민, 홍창기, 오스틴 등 주축 타자 대부분이 1할 타율에서 허덕였습니다.
정규 시즌 14승 3패 3.42 평균 자책점을 거둔 임창규는 KT에 오히려 약했습니다. 올 시즌 4차례 등판했는데 1승 1패 1홀드, 평균 자책점은 6.61. 황재균과 배정대, 김상수, 김민혁을 포함해 상대 전적 3할 이상 타자가 질비합니다. 2차전 승리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LG는 KT 철벽 개투, 손동현과 박영현 공략에 성공했다는 점이 큰 수확입니다. 1차전에서는 7회부터 9회까지 9타자가 연속해 1루도 밟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2차전에서는 두 투수를 상대로 결정적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반대로 1차전에서 결승타를 맞은 LG 마무리 고우석은 2차전에서 삼진 2개를 곁들인 3자 범퇴로 경기를 마무리해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선발 최원태가 무너졌지만 7명의 불펜이 8이닝 이상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이 처음 시리즈를 하는데 그래도 오늘 결과가 좋아서 3차전, 4차전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갔지만 1승 1패로 만족하고 3차전부터는 다시 또 총력전을 해서 준비 잘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승 1패로 맞선 상황, 3차전 승리팀이 최종 우승을 가져간 경우는 17번 중 15차례로 확률은 무려 88%입니다. 두 팀 모두 총력전을 예고한 3차전 역시 1, 2차전 못지않은 명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구름 뒤로 강한 한기가 남하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3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말 동안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대가 주로 전남 남해안과 영남 일부,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도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에서는 내린 비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도, 파주 0.1도, 대전은 5.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7도가량 크게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7도, 광주 11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에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법적 의사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가 막판에 취소했고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제 양측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했던 노란봉투법이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하청 간의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해서 이 법안이 산업 현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저는 건의드릴 계획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원청에 대한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 허용으로 노사 간 갈등이 더 커지고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이 후퇴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도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어 한국 경제가 멍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게 됐고 오히려 불필요한 쟁의와 노사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 기준에 부합한 노조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다시 한국의 이런 노동권이 후퇴되는 이런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내년 총선에서 2천만 노동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은 노사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며 일방적인 법 처리는 후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물론 국민의힘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어서 윤 대통령이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거부권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이번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지난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잇따른 검사 탄핵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9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안동환 차장검사의 탄핵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된 지 49일 만입니다. 이번 탄핵 대상 가운데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윤곽이로 불리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측근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야당과 언론인들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고발 사주를 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일찌감치 야당이 탄핵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문건 내용을 제시해 보십시오. 재판 진행 중이므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지휘하는 이정섭 차장검사는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개인 비위 의혹으로 탄핵안에 올랐습니다. 딸의 명문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과 검찰 선후배들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싼 값에 예약해줬다는 의혹 등입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부인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의 잇따른 검사 탄핵 시도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박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민주당 출신 의원들 비위까지 직접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탄핵이 발의된 점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저희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제1당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탄핵 대상에 오른 두 검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악연에 더해 이원석 총장까지 사법의 정치화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탄핵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전격 철회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점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을 상대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에게 탄핵안 보고 뒤 72시간 안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계속 김 의장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금요일인 오늘 오후 6시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일단 기존 탄핵안을 철회한 뒤 재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청년들에게 당선권 비례대표 자리와 우세 지역구를 배려하자는 추가 혁신안을 내놓으며 사실상 당 주류 세력의 거취를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과 희생에 이어 청년을 쏘아올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화살은 또다시 당 주류 세력을 향했습니다. 비례대표 당선권의 절반 이상을 45세 미만 청년으로 채우고 우세 지역구 일부는 아예 청년들만의 경선판으로 만들자는 게 혁신위의 세 번째 제안입니다. 청년이 좀 신선한 실력 경쟁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청년이 미래입니다. 청년 세대로의 교체를 표면에 내걸면서 동시에 당내 주류 세력에 대한 인적 쇄신 의지를 거듭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식 안건으로 문건 접수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하면 당내 희생과 또 혁신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언이 있어서 이딴 혁신위 압박에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김기현 대표는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고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중진들의 반발 기류도 점차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좀 정교하게 시간을 맞춰서 예의를 갖춰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 주류 세력의 험지 출마론이 고개를 드는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 최근엔 친명 성향 의원들까지 지도부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이 대표는 단식 복귀 이후 처음으로 정책 현장을 찾는 등 보폭을 넓히면서도 당내 목소리에 대한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줄다리기 권력 싸움이 끼어있긴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인적 쇄신 경쟁 불이 붙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패배는 자명하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각 당 주류 세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만 참여했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불참했습니다. 파업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운행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도 오전 9시 전까지 출근 시간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행합니다. 9호선 일부 구간과 운영회사가 다른 경의중앙선이나 신분당선 등도 차질 없이 운행합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는 파업이 끝나면서 이후 퇴근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빈대 출몰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쪽방촌과 호텔 등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에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방역복과 마스크로 무장한 방역업체 직원들이 쪽방촌을 누빕니다. 180도가 넘는 고온 스팀 소독기로 이불, 옷까지 방바닥 구석구석 일일이 훑어내립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빈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빈대는 없는데 뉴스에 보니까 빈대가 많이 나온다니까 걱정은 많이 되지요. 서울시는 쪽방촌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빈대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빈대는 한번 나오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선제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쪽방, 동자동 쪽방들은 지금 선제적으로 나온 게 좀 옆쪽에 앞쪽에 빈대가 나온 쪽이 3동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선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방역을 하기로 했고. 빈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과 목욕탕, 찜질방 등에는 침구 세탁,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중입니다. 숙박업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했다라는 그 필증도 그 영업장에 비치를 해야 되고요. 지하철은 해외 빈대 확산 소식이 알려졌던 시점부터 발빠르게 대응 중입니다. 특히 직물로이자는 빈대 예방을 위해 고압 스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서울시가 마무리도 끝까지 잘하겠습니다. 일회성 방제가 아닌 근본적인 빈대 제로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도 국가 차원에서 오는 13일부터 4주 동안 빈대 집중 점검 방제 기간을 운영합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기존 살충제 내성을 가진 빈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오늘 대체 살충제를 긴급 사용 승인할 방침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모기나 파리, 바퀴벌레를 잡을 때 사용하는 살충제를 빈대 퇴치에도 활용하도록 긴급 사용 승인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빈대 방제에는 주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활용했는데 현재 유행 중인 빈대의 경우 살충제 내성이 있어 대체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루 4시간 동안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질 석방 협상을 위해 적어도 사흘 이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4시간 교전 중단 결정을 발표한 건 백악관이 먼저였습니다.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루 4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교전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피로도 하나도 확보했다며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And we believe these pauses are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particularly to help ensure that civilians have an opportunity to reach safer areas away from the active fighting. 지난 6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 결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rustrated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that he has not listened more to some of the things you have asked him to do. It's taken a little longer than I hoped. 또 인질 석방을 위해 하루 4시간이 아닌 적어도 사흘 이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id you ask for a 3-day pause to Netanyahu? You know I've been asking for a pause for a lot more than 3 days. 뉴욕타임스는 사흘간 교전 중단이 하마스가 인질 석방 조건으로 요구한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질 석방을 위해 직접 카타르로 날아간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최대 15명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벌인 논의 내용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와 한편인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 인질 2명을 추가로 풀어줄 준비가 됐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석방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실행될 것이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CIA 국장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국장과 함께 중재자인 카타르 총리를 만나 3자 회담을 했고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해 추가 인질 석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커질수록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브라운 합참의장은 일본에 도착하기 전 기자들에게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에 합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를 공습하면서 민간 선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남부작전사령부에 따르면 어제 흑해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러시아군 항공기가 발사한 공대지 레이더 유도 미사일 한 발이 라이베리아 국적 상선의 상부 구조물에 명중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5일에서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책 APEC 정상회의 기간 중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베이징에 보내 막바지 협의를 벌일 계획입니다. 트랜스젠더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와 AFP-통신에 따르면 가톨릭 교리를 감독하는 기구인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같은 지침을 밝혔습니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제약은 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식으로 수험생을 현혹하는 식품과 의약품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노린 사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부당 광고 182건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처방 없이는 팔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광고도 200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전청조의 사기 행각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요즘 울산에서는 결혼 중매 앱을 통해 만난 남성 7명에게 30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연인처럼 다정하게 건강지를 거니는 중년 남녀. 50대 남성 A씨는 결혼 중매 앱을 통해 2년 전 40대 여성 B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2년 넘게 만나며 A씨는 B씨에게 모든 걸 바쳤습니다. 수십 년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뒀고 퇴직금을 포함해 10억 원 넘게 B씨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다니셨으니까 퇴직금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퇴직을 시키는데 이제 퇴직을 시키는 방법은 이제 남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처음 B씨는 A씨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부담하고 명품까지 사주며 마음을 샀습니다. 이후 사업을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꼬드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여러 개 돌렸으며 자신의 부모 행세를 했고 교대 근무를 하는 남자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연기해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또 자신의 부모가 갑자기 숨지면서 A씨에게도 유산을 남겼다며 가짜 변호사까지 고용한 뒤 상속세 명목으로 돈을 뜯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돈을 노린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린 A씨는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앞으로 그 유산이 남겨져 있어서 그 여자 어머니에 대한 유산이 저희 아빠 앞으로 남겨져 있어서 그걸 알려드려야 돼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피해자는 더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부자 부모를 둔 척, 예술가인 척 행세를 하며 지난 6년 동안 7명을 상대로 30억 원 넘게 뜯어냈습니다. 가로챈 돈으로 명품 쇼핑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생활비하고 유흥비 이제 주로 되는데 이제 그 생활비는 한 달에 한 3천만 원 이상에 사용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품, 그다음에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소진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고 추가 범죄나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올해 전라북도 전주 한옥마을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분석한 이동통신 기록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1,062만 8,8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604만 명에 비해 75%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10월 한 달 내내 전주 페스타 2023이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 만큼 올해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인 1,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일부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가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구름 뒤로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중북부 지방은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고요.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3도 선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면서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말 야외 활동 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에는 내린 비가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도, 파주 0.1도, 대전은 5.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7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7도, 광주 11도, 대구는 13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는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에 오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